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떠한 인사이트를 여러분한테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때로 가면은 망한다.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라. 저는 이것이 조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저번에 저희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도 옳지 않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이제 책도 빌려서 읽고, 근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유튜브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챙겨서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머릿속에 콕 박혀지게 된 인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부자가 안일 부자가 아니라 짊어질 부자로 이렇게 써 있는 그 구절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으로서의 어떤 재산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저한테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들이 좀 옛날과는 좀 다른 인식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주택 같은 걸 매매할 때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는 없다.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 그 말이 좀 되게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한문도 씨랑 최부심 씨 그 유튜브를 많이 좀 경청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가 바느질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3시간, 4시간 바느질할 때 항상 그 부동산 유튜버의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급락주의자와 이제 그다음에 폭락주의자, 그래서 상승주의자, 그다음에 폭락주의자의 이야기를 두 개를 이제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주의자들은 부동산은 떨어진 적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우상향한다. 이런 주의를 항상 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다들 어느 정도 한몫을 챙긴 세대였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와 우리 밑에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떨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영끌족들이 생기고 이런 영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 하는 총재께서 하신 말씀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부동산 상승은 없다. 영끌족들은 절대로 집을 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아파트에 미쳐 있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무슨 종교인 양, 광신도들처럼 아파트, 아파트, 노래도 있잖아요. 아파트에 다들 미쳐가지고 모두 다, 빌라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think differently가 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빌라를 고집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도 아파트 인간이니까 주변에서 아파트, 아파트 하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뭐 시댁이나 우리 친정조차도 다 아파트, 아파트 하니까는 그쪽으로 생각이 기울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냥 이상하게 뚝심 있게 빌라로 가자. 예, 그리고 대출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50% 이상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1억 이상 받은 적은 없어요.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1억이고, 뭐 3천, 그리고 결국은 다 1년 안에 다 갚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엄청난 인생의 변곡점인 전세 사기를 당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저의 삶을 찍고 갔습니다. 사기를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무모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험금을 통해서 전세비를 다 받고서 이제 다시 전세를 가야 할 것인가, 월세를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매매를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의 초이스에서 내 인생에 다시는 전세는 없다라고 일단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월세라는 것을 이제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는 점점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비싼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이렇게 전세 사기가 극성으로 가기 때문에
전세는 곧 없어질 것이다. 근데 전세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재테크하고 그렇게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세를 입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세가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내가 처음으로 경험한 first experience는 전세 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류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전세는 제 인생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이제 매매를 할 때 아파트냐 빌라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되게 컨트리 사이드 이런 것들은 매우 좋아하지만 그것은 그 우리 초이스 안에서 이렇게 제외해 버렸고요. 저희는 이제 빌라냐 아파트냐 했을 때 우리 자금력은 물론 아파트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뭐 대출을 하든 해서 아파트를 시도할 수 있었어요. 그치만 저는 강경하게 빌라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제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think differently.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때로 가면 망한다. 이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지인이 전직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아파트는 공실화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인구 노령화와 인구 절벽 때문이고,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는 굉장하게 엄청나게 상승해서 사람들을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구 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그 인구 노령화도 지금 65세 인구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나라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1위로 대한민국 뽑고 있잖아요. 우리 출산율 0.8%로 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매매할 인구 자체가 없어요. 외국인이 유입하기 전까지는. 근데 아무래도 자국민 보호법 때문에 주택을 그 외국인들이 많이 매매하게 될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쳐줄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짧은 그런 판단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빌라를 매매했고, 빌라를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저희는 교통이었어요. 왜 교통이 중요하냐면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집값에 맞아야 되고 대출도 적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뭐 병원이나 인프라가 가깝고 막 그런 거 되게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막 기준으로 많이 보잖아요, 학군이나. 근데 저희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학군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는 차량과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인프라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는 집밥을 주로 먹기 때문에 주변의 상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았고, 저희는 이제 굉장히 운동하는 거, 주변 산책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걸 되게 따졌고요. 그다음에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그래서 대출을 적게 받는 한에서 저희가 집을 구매했고요. 근데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나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되게 많은 욕을 먹었어요. 빌라 사도 뭐가 되겠냐? 누가 빌라를 사냐? 아파트를 사야지. 막 그런 식으로 주변에 인프라도 없이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막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지금 한 4개월 이상 살고 있지만 너무 만족스럽고요. 일단은 층간소음이 없는 점에 대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요즘은 택배가 안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되게 교통이 안 좋거나 이런 데는 안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교통이 좋은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택배 문화가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급이잖아요. 인프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외식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저희는 교통과 이런 자연 친화적인 키워드를 되게 중요시하게 본 것이 매우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층간소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집에 있는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집 안이 조용한 것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제가 뭐 카페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되게 즐겁고 쾌적하고 행복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아파트 값이 그냥 보통 2억 이상씩 다 떨어지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집은 이제
천만 원도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아파트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큰 수치로 떨어지는데, 저희들은 집값이 그렇게 세지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작고 그렇게 많은 리스크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형 평수나 아니면 고층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관리비를 버티지 못할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민영화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일러 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기세, 물세 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 관리비가 80만 원 넘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그러면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하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 헐값에 던지는 사람들, 똘똘한 한 채라 할지라도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빌라를 짓고 있지 않는 이 시대에 인건비나 어떠한 그 건물을 지을 때 드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빌라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기존에 있었던 빌라들로 들어오게 될 유입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빌라 비용이 오르고 아파트 비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 빌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강조하지만 때로 움직이지 않는다. 예.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빌라를 고집했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있어서도 저는 이제 저에게 맞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는 선을 잘 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학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벌을 보지 않았어요. 네, 배우자를 고를 때. 하지만 전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7살 이상 더 오래 산다는 수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보다 많이 연하인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학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루 계층이 많죠. 예, 그 고졸 출신 분들은 블루 계층이 많은데, AI가 이제 앞으로 화이트 칼라를 다 이렇게 섭렵하기 때문에 요즘 변호사나 이런 쪽도 막 월급이 200으로 떨어졌다 막 이런 신문 보도들, 전문직이 막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블루 계층이기 때문에 일단 퇴직이 없고, 그리고 원하면 80세 이상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때 제가 그런 중요하게 본 가치 기준 7가지가 있었어요. 뭐 이런 것 중에서 제가 나이 많이 먹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눈이 높으면 더 이상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하나씩 다 지웠거든요. 그중에 전 2가지를 지우지 않았었어요.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남편을 선택한 기준이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신앙이었고 두 번째가 외모였는데, 외모가 이제 연하와 젊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병이 생기고 있고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희 남편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저의 보호자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선택하고 제가 판단한 것이 맞았다.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됐는데 남편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제 일을 쉬거나 그랬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거의 리스크가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남편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조금 더 안정되어 있고, 멘탈적인 부분을 서포팅해 주는 것들이 강할 수 있었고, 대신 건강이 남편보다는 더 빨리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선택을 할 때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했을 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기준들에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치관과 그런 근거들을 분명하게 갖고 계신다면 인생에서 조금 더 덜 리스크를 겪는 그런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